에휴, 오타 안 낼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일주일 후 아유, 요즘 우리 배피서 오타 한 번을 안 내고 말이야. 아주 좋아. 훌륭해. 감사합니다. 그래. 지금 저런만 하라고. 뭐야? 오타쟁이가 어떻게 된 거야? 비법이라도 생긴 거야? 비법은 무슨? 그럼 나 먼저 퇴근할게. 그때 폐쇄 가방에서 떨어진 물건은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우 좀. 아니 뭔데? 매니큐어? 그게 아니라 이게 내 오타 안 내는 비법이야. 바로 수정. 에휴, 내가 보여줄게. 잘 봐. 여기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을 때는 이걸 이렇게 발라주면 깜짝같지? 그녀의 비법은 종이색과 같은 물감을 발랐던 것. 깜짝같다. 이건 파란 서류용, 그리고 아까 그건 노란 서류용이야. 와 대박.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그건 말이지. 일주일 전 사장실을 나온 그녀. 오타 안 낼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지? 실수가 잦았기에 오타를 없앨 방법을 고민했는데 결국 아무런 수확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진짜 내일을 해야겠네. 아휴. 투잡으로 상업 화가 일을 하던 그녀는 주문 들어온 그림을 그려야 했는데 잘못 그렸네? 검은색 물감으로 덮어야겠어. 검은 물감으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던 그때 그래! 바로 이거야!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녀는 그림 그릴 때 쓰던 노란 물감에 흰 물감을 첨가해 서류 종이와 비슷한 색을 만들어냈고 이렇게 바르면 감쪽 같은데? 그 이후 회사에서 오타를 냈을 때 자신이 만든 물감으로 오타를 덮어 수정을 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최초의 수정액. 네. 나도 그 수정액 좀 만들어줘. 난 파란색으로 2개. 수정액은 비서들 사이에서 날로 인기가 높아졌고 결국 벳은 차고에 작은 공장을 만들어 주문 판매를 시작했다. 그런데 나는 해고야. 당장 나가. 얼마 후 회사에서 잘리게 된 그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바보! 멍청이! 그 이유는 은행 서류에 자신의 임시공장 이름을 썼기 때문. 에휴, 수정액까지 개발해놓고 또 오타로 잘리다니. 그래, 이제 수정액 사업에 만전의 기회야. 실수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됐지만 이 일로 수정액 개발에 몰두하게 된 그녀. 오랜 개발 끝에 수정액이 빨리 마르도록 개량하고 특허권까지 따냈는데 그 후 우리가 사용하는 수정액의 형태로 시장에 나오게 되었다. 유레카! 황 박사 팀이 개발한 자가치유 소재 사용처.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요. 자가치유 소재 기능상 봤었을 때 이것들이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다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가 음식물 부패를 쉽게 알 수 있는 안심 스티커를 한번 개발해보자라는 의견이 제안이 돼서요. 그걸 현재 지금 구현하는 것들을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주사바늘 끝에 고전압의 전류를 흘려 나노미터 수준의 실로 만드는 전기방사 기술이 필요하다네요. 지금 저희가 만든 안심 스티커가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요소가 나노섬유를 구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촘촘하게 쌓인 나노섬유를 건져 말리면 반투명한 모습의 상태가 되는데요.
어떻게 안심 스티커의 기능을 하는 걸까요? 보시다시피 나노웹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었을 때는 빛의 산란 작용 때문에 마크가 안 보이다가요. 그것들이 특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자가치유 성능상 웹이 붕괴가 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는 빛이 투과가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마크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최단 30분부터 최장 24시간까지 시간 설정이 가능한 이 안심 스티커는 냉동 또는 냉장 유통되는 식품이 10도씨 이상의 상온에 노출될 경우 그림이 나타나는데요. 한번 나타나면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온 노출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유레카! 소변 검출법만으로 밝혀내기 어려운 오래된 투약 사실은 모발 검출법을 통해 알 수 있다는데요. 혈액에 흡수된 마약은 모근 조직으로 들어가 세포 성장에 맞춰 머리카락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6개월 전 투약 사실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옛날에 막 그 기억이 스카이테이프에 막 붙여갖고 그거 뜨느냐고 너무 고생하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1993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모발 검출법. 이 또한 정희선 박사의 작품입니다. 모발을 통한 필로폰 검출법에선 모발을 잘게 자르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그래야 필로폰 성분이 섞인 혼합 물질을 쉽게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다음 추출 용매를 넣어 20시간 이상 섞어줘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끝나야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이후 추출액을 질량 분석기에 넣어 이온을 확인하는데요. 물질마다 가진 고유의 이온이 어떻게 분리되는지 시간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크라 불리는 분자량 그래프를 통해 연구원이 직접 표준 폼과 실험 결과를 비교해 일치할 경우 양성으로 판단합니다. 유레카!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양철떡 있어요? 사장님 영양철떡 있습니까? 손님들이 애타게 찾는 떡이 또 있었으니 바로 영양찰떡. 아니 과연 어떤 맛이길래 다들 그렇게 찾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서 떡이 달지도 않고 맛있어요. 제가 당뇨가 있는데요. 이 집 떡은 달지 않고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자주 애용해요. 제철 쑥부터 호박꼬지, 견과류 등 무려 9가지의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먼저 각각의 재료들을 차례대로 떡시루에 뿌려줍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약간 좀 밍밍하고 싱겁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드시다 보고 이제 재료의 그 고유의 맛, 본연의 맛이 조금 많이 살아나서 많이들 찾아서 주문해 주시는 편이에요, 지금. 씹는 맛을 위해 남은 고명은 쌀가루와 골고루 섞어주고 둥글둥글하게 뭉쳐서 뿌린 고명 위에 한 번 더 올려주는데요. 찹쌀 같은 경우는 그냥 김이 잘 안 올라오기 때문에 좀 주먹을 줘서 일단 밑에를 조금 깔아둔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평평하게 좀 덮는 편이에요. 남은 쌀가루까지 골고루 뿌려준 뒤 찜기에 가져가서 찹쌀이 잘 익도록 30분 동안 쪄주면 단연 떡집의 스테디셀러 영양찰떡이 완성! 다양한 고명들로 맛은 기본이요. 영양과 포만감은 업! 거기에 국내산 찹쌀로 쫀득함까지 살린 영양찰떡 대령이요. 유레카! 두 번째 주자는 캘리포니아 땅따라한쥐입니다. 워낙 날쌘 동물이니까 포식자가 나타나면 눈 깜짝할 새 도망가 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 다람쥐가 쓰는 방법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냐고요? 바로 뱀이 벗어놓은 허물을 이용해 자신에게서 뱀의 냄새가 나는 방법을 쓰는 것이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연구진은
캘리포니아 땅따람쥐가 뱀이 벗어놓은 허물을 집어들고 입으로 씹거나 몸에 문지르는 것을 관찰했는데요. 이렇게 몸에 뱀의 냄새를 묻혀서 다람쥐가 굴에서 자고 있을 때 뱀으로부터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뱀의 허물뿐만 아니라 뱀이 머물렀던 곳의 흙이나 나무 등에서도 뱀의 냄새를 취한다고 합니다. 한편 다람쥐가 방울뱀을 쫓아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으니 바로 꼬리 댄스입니다. 뱀은 사냥할 때 주로 머리에 있는 핏이라는 감각기관으로 열을 감지해 먹잇감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요. 근데 다람쥐는 방울뱀의 이러한 감각을 역으로 이용해 방울뱀이 가장 민감하게 감지하는 적외선을 꼬리에서 내보내며 방울뱀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딸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공격해오는 방울뱀을 향해 다람쥐가 자신의 꼬리를 이리저리 휘저으며 위협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포식자에 방어하며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다람쥐. 정말 지혜롭지 않나요? 유레카!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기술자의 손끝에 달려있다는데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이라고 합니다. 그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우리가 전문 기술자 손을 통해서 58면을 만들어냅니다. 윗면이 33면이고요. 이 아랫면이 25면입니다. 면수를 확실하게 채워야만이 완성되는 다이아몬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깎는 방법에 따라 정사각형, 물방울형 등 다양한 모양으로 변신 가능한 다이아몬드. 이 중에서 보석의 반짝거림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이 기술자가 고수하는 라운드 브릴리언트 커트. 모든 면의 비율과 각도가 동일해야 최상급의 다이아몬드가 된다. 본격적으로 연마 과정을 보여준다는 기술자. 한 번 깎게 되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중력은 필수. 준비된 자연 원석으로 거침없이 작업에 착수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소잉을 하는 건데 이 소잉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마킹 자리를 자르는 것을 소잉이라고 합니다. 기계에 원석을 넣으면 프로그램을 통해 광채 효과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모형이 디자인되고 또한 다이아몬드의 크기까지 정해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아몬드를 절단하기 위한 작업 착수. 이때 톱과 원석의 위치가 한 채 오차 없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얘가 깨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잉사는 계속 집중적으로 이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와장창 깨질 수도 있습니다. 3시간여의 정교한 소잉 작업을 거쳐야만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데. 이거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그 소잉한 원석을 라운드 브릴리언트형으로 깎기 위해서 원형을 잡는 브루팅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세밀한 커트를 하기 전에 둥글게 외곽 부분을 잡아주는 이 브루팅 작업은 연마 과정 중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 흠집이 하나라도 생기면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살펴야 한다. 이제 본격적인 커트에 들어가려는데 이건 웬 가루? 이게 다이아몬드 분말 가루인데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끼리 마찰이 돼야만이 이 다이아몬드 연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가루를 연마판에다가 발라줄 겁니다. 브루팅 작업과 양대 산맥을 이룰 만큼 중요한 작업, 바로 커팅. 그 전에 다이아몬드 가루와 오일을 연마판에 발라 준비하는데 본격적인 커팅 시작 전 무언가를 열심히 고르는 기술자. 다이아몬드를 고정을 시켜주는 거라고 지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시키는 게 좀 중요한가요? 아주 중요하죠. 예, 이 다이아몬드는 연마할 때 절대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딱 고정을 시켜놓고 58면을 연마를 해야지 이 고정이 안 되면 뭐 엉뚱한 면이 나간다든가 뭐 이중면이 생긴다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지대에 다이아몬드를 잘 안착시켜주고 거침없이 연마판으로 직행. 58개의 면이 균일하게 깎일 수 있도록 일정한 힘으로 원석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58개의 면을 전부 깎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4시간. 기술자의 손길을 따라 점차 윤곽이 드러나는 다이아몬드. 예, 이제 다 됐네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보석을 만났다는 설렘도 잠시. 다이아몬드의 꼼꼼한 검수 작업은 필수.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자의 손길이 들어간 다이아몬드. 숫자가 증명해주듯 모든 면이 완벽한 대칭을 이룬다. 유레카! 이곳은 대전에 위치한 정희선 박사의 연구실. 올해 식약처와 함께 협업 중인 연구가 진행되는 곳인데요. 비밀번호의 열쇠까지 이중으로 꽁꽁 보관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의 실험 대상이라는데요. 이게 어제 식약처에서 저희가 받아온 마약류 63종입니다. 63개. 네. 양은 다 다르네. 전 세계에서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어진다는 신종 마약. 그래도 조금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선 먼저 이름도 모르는 신종 마약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그다음에 다시 스탠다드 솔루션 만들고 그러면서 한번 측정해 보는 걸로. 마약 종류는 한 법적으로 지금 규제되는 것만 해도 400종 가깝게 되고요. 신종 마약 종류는 한 900종으로 따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구하기 힘든 신종 마약의 표준품은 식약처를 통해 제공받고 이를 분석하는 일은 바로 정희선 박사가 맡은 건데요. 전처리 과정을 마친 뒤엔 각각의 표준품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이 시작됩니다. 기계에 주입된 표준품을 고온으로 기체화시킨 후 이원화를 시키면 여러 가지 분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나뉜 분자의 질량과 검출 시간을 확인하면 표준품이 어떤 물질인지 알 수 있게 된답니다. 신종 마약 중에서 인텐시티가 120에서 가장 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이걸 한번 먼저 이렇게 쭉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이브러리가 있는 것도 한번 찾아보고, 라이브러리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어떤 거 있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결과를 확인하고 나면 곧바로 문서 작성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결과지가 쌓여 신종 마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는 것인데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규제 사례까지 꼼꼼하게 적어 넣어야 한답니다. 전 세계가 똑같이 규제를 하지 않고 어떤 나라는 이거, 어떤 나라는 이거 규제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나라마다 이런 걸 DB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최종적인 목적은 DB를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좀 기준이 돼서 아시아 쪽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지금 목표가 되겠습니다. 유레카! 카메라가 잔뜩 설치된 이 드론으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다양한 이동체에다가 여러 가지 센서를 탑재를 한 다음에 이제 걔를 갖다가 운영을 해서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정보, 뭐 공간 정보, 지도를 갖다 만드는 일을 주로 합니다. 일반적인 2D 지도와는 달리 살아있는 3D 지도를 만들어 현실과 똑같은 가상세계를 구축하는 건데요. 지도를 만들 위치를 정하면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가 5초에 한 장씩 사진을 찍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위도와 경도 등의 정보가 들어있는 한 장 한 장의 사진을 이용하면 실제와 똑같은 입체 지도가 완성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도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5만 종류의 센서 데이터로 계속 데이터가 수집이 돼서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어디가 지금 뭐 노화가 되어 있어서 얘를 갖다가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보강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되게 기여를 많이 할 것 같고요.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어떤 자동으로 탐지하고 그 변화된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살아있는 공간 정보를 계속 유지하는 거. 이거를 이제 만드는 어떤 그거를 제 이제 어떤 미래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똑같은 세상을 가상 공간에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인 것이죠. 유레카! 안녕하세요. 네. 응? 그런데 무심하게 대답 한마디 툭 던져놓고 바로 작업에 열중. 무슨 작업을 하나 봤더니 온통 용도를 알 수 없는 부품들이 잔뜩이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청소하고요. 시간을 움직이게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시계 수리 장인입니다. 58년을 시계와 함께했다는 송용호 씨. 이게 전부 다 제가 수리해 놓은 시계예요. 오늘도 기술자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시계들. 이거 한 70년 정도 된 거고요. 이것이 한 4, 50년 된 거고요. 오래된 기계식 시계부터 값비싼 명품 시계들까지 시선을 사로잡는다. 뭐가 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한쪽으로 쏠리는 게 많아요. 기어가 한쪽으로 쏠리면 안 가요. 노렉스 같은 경우는 태엽이 잘 떨어져요. 그래서 태엽이 나가서 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오래되어 낡았지만 누군가에겐 소중한 시계임을 알기에 기술자는 매번 땀과 열정을 다한다는데, 노련한 수리공이라고 해도 시계를 분해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집중. 그런데 수리하다 말고 꺼내든 것은 혹시 술? 휘발유인데요. 좀 휘발유도 고급 휘발유죠. 휘발유가 녹이 안 나요. 염기가 없어요, 하나도요. 그래서 휘발유를 써요. 부품의 부드러운 작동을 도와줄 오일까지 채워주고. 슬랩이 끊어졌으니까 이거 오픈해가지고 태엽을 갈 거예요. 시계가 죽느냐 사느냐는 바로 시계 안의 회로판이 결정한다는데, 시계의 주축이 되는 회로판이 오래되어 끊어진 상황. 이쯤이야 별거 아니라는 듯이 손시계 교체 성공! 그런데 진짜 기술은 지금부터란다. 이빨이 없어요. 이쪽에 여기. 빠져있는 톱니바퀴를 발견하자 익숙한 물체가 등장하는데, 이거 시계 바늘 아닌가요? 예, 시계 바늘 맞아요. 이걸로 뭐 하시려고? 시계 바늘로 여기다가 이빨을 해서 박을 거예요. 바늘이 좀 세요. 강해요. 강해가지고 뿔을 휘우거나 그러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바늘을 사용을 해요. 첫 번째 단계는 고장난 톱니바퀴에 시계 바늘을 끼워 공간을 메꿔주는 것. 소량의 납을 얹어 약한 불로 조심히 녹여내 시계 바늘을 고정하고 톱니바퀴에 맞게 절단 가공하면 도려낸 부분과 완벽하게 일치하게 시계 바늘이 감쪽같이 들어갔다. 58년이라는 세월이 증명하듯 작업실 곳곳에는 온통 시계 부품들로 가득한데, 이게 바로 기술자가 장인으로 불리는 이유. 통째로 기계를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저한테 오면은 고장난 부분만 갈아서 찡겨주면 돈이 조금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부속을 전부 다. 오랫동안 한 길을 걸어온 만큼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 가늠할 수 있을 정도라는데, 어느새 반백년이 되는 시간 동안 시계를 다루고 있지만 매번 새로운 시계를 만날 때마다 설렘을 느낀다는 기술자. 오랜 작업 끝에 마무리된 시계 수리.
완성됐습니다. 멈췄던 시계가 기술자의 손끝에서 다시 완벽하게 작동한다.